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경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처장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아직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처장이 출석에 응하거나 조사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의 출석 여부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박 처장이 출석해 조사에 협조할 경우 경찰의 체포 시나리오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긴급 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변호인을 통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2사 비상계엄 후보령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후보령 1호가 정상적 상황에서는 실행되기 어려운 내용이며 위헌성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령 3호부터 5호까지의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서는 후보령 2호의 내용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해당 후보령이 대통령에 의해 직접 확인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계엄 후보령의 위헌성 논란에 대한 권재의 입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가 도주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언론 보도와 수사진의 정보를 바탕으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호권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범죄를 저지른 국회의원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기관 간 권한 행사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됐으며 관련 범죄는 공수처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10일 오전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박 처장에게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박 처장은 이에 따라 오전 10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박 처장은 1차와 2차 출석 요구에 각각 경호 업무를 이유로 불응한 바 있습니다. 박 처장은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보입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김저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 권한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권이 있다는 점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 질문에서 김 대행은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권 여부는 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처 지휘 권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관한 수사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의 체포영장 집행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무기관 간 배치와 충돌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또한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 사태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출석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입장을 확인하고 수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보입니다. 김저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3자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 기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기존 법안에서 위헌성이 가장 크다고 본 임명 방식이 개선된 점을 강조하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범위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인 측면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에 대해 무리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은 수사기관의 원칙적인 책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집계됐으며 이는 직전 조사 대비 각각 10%포인트 상승과 12%포인트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의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의 탄핵 정부과 관련된 반발 정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보수층의 과투직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 여당 지지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여론조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고 중도층과 무당층의 인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국정 안정과 경제 민생을 챙기는 절제된 행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보직해임과 징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역군 수도방위사령관 등 구속 기소된 주요 지휘관들에게 보직해임 12사실을 통보했으며 약 12일간의 감옥권 보장 기간 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박한수 육군 참모총장의 경우 12위원회 구성 문제로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해 기소 휴직 절차 가능성도 검토 중입니다. 국방부는 또한 징계 법률을 부여하며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한편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만저 경호부대 지휘관에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방지를 지침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현장 부대장의 판단을 돕기 위한 조치로 설명됐습니다.